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반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아무리 싫은 말을 들어도 꾹 참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안 좋은 말을 들으며 견디다 보면 결국에는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반박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한 상대방에게 마구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박하는 방법을 몰라서 참고 있다면 무슨 말이든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그런 짓궂은 말씀은 삼가주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싫거든요. 성격이 안 좋으시네요. 이런 어떤 식으로든 뭐든 좋으니 반박하는 겁니다.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쁜 말을 들으면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을 연기한다고 해도 정말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의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그저 견디고만 있으면 점점 더 심한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폭력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맞았을 때 아프니까 때리지 말아줄래? 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점점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멋진 말을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미소 짓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근사한 말을 하면서 힘을 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너 진짜 성격이 나쁘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나쁜 녀석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편을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갚아주세요. 계속 참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샌드백이 아니니까요. 작은 가시가 누군가에게는 대못이 되기도 한다. 언젠가 만난 한 여성은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 데다가 표정도 온화했고 상당한 미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정말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라고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에게 내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계속 상처로 남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자아이들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회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녔죠.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경박한 물건을 들고 다닌다면서 경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그녀가 패션에 눈을 뜬 것은 패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라는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만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30대가 되어서 겨우 내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말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신이 나서 지금까지 꾸미는데 돈을 쓰지 않았던 만큼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았어요. 그 돈으로 좋아하는 루이비통 가방을 비롯해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몇 년씩이나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니 말입니다.
어떤 말은 조그만 나사못도 아닌 대못처럼 마음에 깊숙이 박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서 인생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맙니다.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말을 가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도 결코 나쁜 의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처럼 활발한 아이가 남자아이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뜻으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성으로서 자기답게 살 권리를 봉인하는 대못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꽂혀버린 못은 본인만이 뽑을 수 있습니다. 못을 뽑아내려면 그 못의 정체를 스스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히토리 씨의 가르침은 참 신기합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면 아 그렇구나 맞아 하는 사이에 원래는 대못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속 상처가 사실은 작디작은 가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를 아주 손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은 가시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자신을 해방해서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주변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능력은 말의 유창함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멋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최고의 말하기임을 명심하세요. 제4장 모든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대화는 피구가 아니라 캐치볼이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캐치볼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캐치볼을 하듯이 상대가 던진 공을 받아서 자신도 공을 던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던진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를 잘 보고 잡은 뒤에 상대가 받기 쉽게 다시 던지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캐치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피구를 하듯이 공을 세게 던지거나 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럭비 시합 봤어? 아니, 관심 없어 안 봤어. 이렇게 되면 대화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B는 말이라는 공을 받은 뒤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이 없는 이야기라도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상대가 대답하기 좋은 말로 골라서 건네보면 어떨까요?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럭비 시합 봤어? 난 못 봤는데 고로마루 선수가 엄청 인기라며. 고로마루 선수 특유의 자세도 나왔어? 응, 그 선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 물론 고로마루 자세도 나왔지. 너도 학창시절에 럭비부였다고 했던가? 응, 학교 다닐 때 했었어. 다음에 같이 시합이라도 한번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공을 제대로 캐치해서 다시 상대가 받기 쉽게 공을 던지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됩니다. 당신은 대화의 캐치볼을 잘하고 있습니까? 난 아무래도 못하겠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캐치하는 것은 당신의 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똑같이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로 제대로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캐치볼 실력도 틀림없이 향상될 것입니다. 호감을 사는 대화의 기술.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대화법 중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를 앵무새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아,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커피요? 산미가 강한 거요. 아,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이야기할 때 누구나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흥미가 있을까? 혹시 지루한 건 아닐까? 하고 내심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든 예시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얻음과 동시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면 나도 커피를 마십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턱을 괴면 똑같이 턱을 괴입니다.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나치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짓을 따라하게 되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죠.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 캐치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잡담력이란 잡담력이 있으면 대화 기술도 향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잡담력이란 무엇일까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MC처럼 유창한 말솜씨가 있어야 잡담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널리스트처럼 아는 게 많아야 할까요? 우선 잡담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잡담은 명사이고요.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잡담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히토리 씨를 볼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잡담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즐거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가 있으면 항상 이야기꽃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잡담력은 쉽게 친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친근감 있는 사람이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살 거면 친근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가가기 쉬운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친근한 말투를 사용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잡담을 나누고 싶어지는 매력이 진정한 잡담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주변이 없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혹시 말주변이 없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개그맨 콤비도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사람이 열을 말해야 한다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만 말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이니 말입니다. 저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이야기가 끊겨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뭔가 말해야 하는데 어쩌지 하는 조급한 마음에 일단 무슨 이야기든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이 많은 사람은 소비하는 에너지도 상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말하는 양에 비례해서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다음 말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불행한 채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려면 자신감을 가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주변이 없는 나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 대화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센스 있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한 말에 관한 질문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요. 그렇다고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뜬금없는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되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나 흥미가 없는 일에 관해서 질문해도 분위기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요령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묻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신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게가 어디예요? 지금 점 찍어둔 레스토랑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과는 마음이 잘 맞네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며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멋진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다른 경험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아침 메뉴부터 다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빵을 먹었다면 왜 밥이 아니라 빵일까? 어떤 빵을 먹었을까? 빵에는 보통 뭘 발라 먹을까? 하는 식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묻고 싶은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궁금했던 것을 묻다 보면 상대방이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 집 빵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얻는 등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멋진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또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금방 친해지고 싶겠죠.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주길 바라는 일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나 아닌 타인은 나와는 다른 경험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실제로 자신은 할 수 없는 경험을 간접 체험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일단 받아들이자. 대화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정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하지만 그건 아니지 라고 갑자기 부정을 당하면 누구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 이야기에 계속해서 트집을 잡거나 딴죽을 거는 사람과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마련이죠. 물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의견을 듣고 부정부터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먼저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고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들어줄래?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는 말은 상대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긍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받아들였고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반드시 당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때론 침묵도 나쁘지 않다. 침묵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고는 합니다. 당신은 그런 침묵이 아무렇지 않나요? 아니면 침묵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화제를 찾으려 하나요? 프랑스에서는 침묵이 찾아왔을 때 천사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침묵 때문에 갑자기 어색하게 굳어졌던 분위기를 풀어주는 멋진 말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침묵은 좋지 않다. 이 침묵을 어떻게든 깨야 한다는 생각에 침묵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상당히 초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조한 기분으로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하면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조심성 없는 발언으로 오히려 더 큰 침묵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화제를 잘못 꺼내거나 웃기려고 한 말이 오히려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침묵을 깨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한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뿐 아니라 일본에도 훌륭한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입니다. 침묵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화 중간에 휴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침묵을 깨려고 굳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괴로우면 상황에 따라서는 자는 척을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회의 중에 자는 척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아는 사람과 우연히 만났는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어색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타이밍을 봐서 자는 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며 머릿속으로 대화 주제를 찾느라 허둥대고 있을 테니까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해 하며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몇 분 동안 침묵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도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편견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편견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의 첫인상만 보고 조용하기만 해서 재미없을 것 같다, 왠지 성격이 안 좋아 보인다 라는 자기 기준의 편견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주저한 적이 있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도 생긴 걸로 판단하고 선택하죠. 하지만 한 번쯤은 누구에게든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서로 다른 경험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편견으로 만나는 사람의 범위를 좁힌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용하기만 해서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아주 행동력 있고 다양한 일에 도전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왠지 성격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도 알고 보면 굉장히 상냥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분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울 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문은 어떤 소문이든 매우 비슷합니다. 보통 모모 씨는 성격이 안 좋아, 땡땡씨는 정말 제멋대로야 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정보가 귀에 들어오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들은 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정말 이상한 논리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무언가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자기 귀로 듣고 판단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 눈과 귀를 믿고 상대와 마주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험담은 하지도 듣지도 마라.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세가 곤두박질 치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사람과는 대화의 캐치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험담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애초에 다른 사람 눈에는 험담을 들어주고 있는 당신도 같이 험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험담할 때의 공기를 병 속에 넣고 그 안에 곤충을 넣으면 보통 공기에 넣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뿜은 독을 스스로 흡입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험담을 듣기만 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 공기를 마시면 독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운세도 점점 기울게 됩니다. 험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병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모의 남편은 당신이랑 나이가 같은데 벌써 부장이 되었대요. 같은 반 친구 모모는 지난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는데 너는 왜 만점을 못 받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분명한 험담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뚱뚱한 사람에게 뚱땡이라고 말하면 욕이겠죠.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남이 듣고 상처받을 만한 말은 험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험담은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일단 감사의 말을 해보자. 히토리 씨가 설립한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인사말은 항상 감사합니다 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화를 통화할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 마루칸입니다. 긴자 마루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눌 때나 전화를 받을 때와 끊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이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고맙습니다 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력을 가진 마법의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토리 씨에게 한 여성이 찾아와서 상사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내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자기에게는 큰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상사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일 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토리 씨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상사를 만나면 웃는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보세요. 네. 싫어하는 상사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라고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다음에 말하려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말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웃는 얼굴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틀림없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 다음날 히토리 씨의 조언 대로 했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평소에는 인사를 해도 번체만체 하던 상사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래? 하고 인사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그녀가 퇴근하려고 할 때 상사가 그녀를 불러서 자네를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리더 자리에 앉히고 싶네만 한번 해보겠나? 하며 무척 괜찮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히토리 씨가 말하는 말의 마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조차도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도 도와주고 신도 응원해 줍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만이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상대방을 사로잡는 나만의 맞장구 법칙. 어느 날 친구에게 아주 기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마유미랑 있으면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즐거워서 그런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제가 타고난 수다쟁이여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하는 말은 재밌어요, 신나네요, 잘됐다, 대단해요, 웃겨 등의 맞장구입니다.
게다가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로 시원하게 웃습니다. 본인의 입버릇은 스스로는 잘 모르기 마련인지라 이처럼 저도 모르고 있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해 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반응이 없거나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 수 없는 영 신통치 않은 반응을 하면 왠지 기운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에 흥미가 없나, 내가 지루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하게 되겠죠. 반대로 어떤 이야기라도 상대가 놀라거나 웃거나 공감해주는 등의 반응을 보여주면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추임새를 넣어주거나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쳐주거나 함께 노래를 불러주거나 춤을 춰주면 누구나 흥이 올라서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추임새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나요? 당신만의 멋진 추임새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이 되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경하는 선배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서 흔히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괜히 생각이 많아져서 말을 못하게 되거나 잘 보이려는 마음에 내숭을 떨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보다 혼자 골똘히 고민만 하는 사이에 원래 당신과는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용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그나마 낫지만 상대가 어두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 계속해서 입은 꾹 다문 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상대가 뭐야? 흑심이 있는 건가? 사람을 빤히 쳐다봐서 기분 나쁘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전하기는커녕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결국 좋아하는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은 평소 그대로의 말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가식적으로 꾸민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해도 나중까지 그것을 유지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언젠가는 가면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처럼 편안하게 말을 해도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상대여야 편안하고 멋진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성을 만나면 저는 이런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좋아해 줄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마음만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인기가 있는 건 누구에게든 기분 좋은 일이죠. 이것저것 혼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없어질 땐 이 구호를 외쳐라. 아무리 해도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로 이걸로 괜찮을지 불안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기가 죽어요. 이처럼 자신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때때로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질 때는 이 말을 100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거 따위는 필요 없고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장하고 있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대단하다라는 말을 100번 하고 나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 바뀌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5장 말 잘하는 사람은 외모부터 다르다. 말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역시 말을 잘 못하겠어. 대화 실력이 늘지 않은 것 같아. 역시 나는 말을 잘할 수가 없나 봐. 포기하자. 혹시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맨 처음으로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화 실력이 뛰어나야만 하는 걸까?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이 책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라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실제로도 상당히 과묵한 다카쿠라 켄 씨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과묵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말까지 더 잘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대화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난 어차피 안 돼 하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좌절감을 느낄 거였으면 차라리 이 책을 사지 않는 편이 좋았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대화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운을 부르고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탓하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당신이 낯을 가리는 사람이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능력은 신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훌륭한 재능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즐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점점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 만나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 사실 대화 실력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멋만 부리지 마라 라는 말은 무시하세요. 멋 정도는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름다워도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멋을 부려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당신을 100% 겉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인류 호텔에 평상복 차림으로 갔을 때와 멋지게 차려입고 갔을 때 호텔 직원의 응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영어를 잘하든 재치있게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일단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호텔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지며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은 물론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죠. 안에 든 사람은 같지만 겉모습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다룰 때와 하찮은 쓰레기를 다룰 때처럼 차이가 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기가 꺾이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은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대화 실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겉모습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해서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늘에 핀 꽃처럼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화 실력을 높이려 애쓰기 전에 겉모습부터 꾸미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처음에는 독자 여러분들도 대화법 책 맞아 하고 당황하겠지만 사실은 겉모습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 데뷔를 하거나 엄마들끼리 브런치를 먹을 때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상시에도 얌전하기만 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 또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좀처럼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위아래로 샤넬 정장을 거치고 샤넬 가방을 들고 연예인처럼 메이크업하고 머리까지 풀 세팅하고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자신감이 없어서 뒤에 숨다시피 하던 그녀가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눈이 띌 겁니다. 그저 미소 띈 얼굴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존재감을 뿜어내겠죠.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꾸 말을 걸 것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정말 근사해요. 멋지네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틀림없이 그녀가 대화의 중심이 되겠죠. 다소 과장된 이해였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을 바꾸면 말솜씨가 전혀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당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뚱뚱하든 말랐든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전업주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겉모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샤넬을 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을 수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패션에 상당히 흥미가 있었지만 패션에 투자할 돈이라고는 아르바이트로 번 약간의 용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온 멋진 옷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저렴하지만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찾아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이 좋은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0원으로 드레스 같은 옷을 살 수도 있고 1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이거 샤넬인가 하고
착각할 수준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대단해요. 비결이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히토리 씨의 가르침과 패션에 대해서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콘서트장에서 어떤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 마요미 씨의 팬이에요. 블로그도 아주 좋아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함께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여성과 초면입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죠.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패션에 관해 올리는 블로그만 보고도 저의 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아재 개그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빨보다는 옷빨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잘 풀릴 정도로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멋을 부리면 인생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 실력이 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인기가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 친구인 하나애가 마츠오카 하나에의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열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은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마스터하고 나서 은행과 우체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은 누구도 자신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갔더니 담당자의 응대가 자신을 VIP 대하듯이 정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가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콕 집어 말하자면 헤어스타일입니다. 특히 남성은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고 화장이라고 해봤자 피부톤 정리나 눈썹을 다듬는 것 정도만 하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에 특히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성도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멋진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도 헤어스타일이 트렌드에 뒤떨어지거나 머리를 빗지 않고 부스스한 볏짚처럼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씁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성은 긴 머리를 싹둑 자르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머리를 빡빡 밀면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처럼 헤어스타일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화장으로 다양하게 느낌을 연출하면서 헤어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미용실 선택이 고민이라면 항상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구하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미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즐거운 대화는 웃는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저 웃는 얼굴로 앉아만 있어도 즐거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할 때 무표정하거나 화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얘기하는 게 재미없나? 내가 뭔가 화날 만한 말을 했나? 하고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화를 즐겁게 할 수가 없죠. 얼굴 표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집안에 우환이 있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화 분위기가 저절로 온화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말은 잘하지만 무표정한 사람과 말은 잘 못하지만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의 승리입니다. 끄덕끄덕이 주는 놀라운 힘. 대화에 자신이 없어서 말을 잘 안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 들을 거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당신이 말을 할 때 무뚝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과 당신이 말을 할 때 무뚝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대화하기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뛰어난 화술이 없어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많은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밝게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끄덕임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요술방망이입니다. 끄덕일 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은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서 보물이 많이 나오게 할 때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면 인생이 잘 안 풀릴 수가 없죠. 끄덕임에는 이것 외에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니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술방망이를 잘 휘둘러서 많은 보물을 손에 넣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센스 있는 칭찬이 어려울 땐 박수를 쳐라.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쁘기 마련입니다.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기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남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기가 남에게 칭찬받는 일 또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잘 칭찬할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칭찬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거나 센스 있는 말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색한 칭찬으로 괜히 남들 눈에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거나 상대방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칭찬이 미숙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칭찬 테크닉이 있습니다. 바로 박수입니다. 박수만 잘 치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상대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받고 화가 낼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박수는 세계 공통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연령,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박수의 의미를 압니다. 박수를 받으면 기쁘죠. 박수를 받으면 칭찬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박수는 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테크닉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손뼉을 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박수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보세요. 모모씨, 그 의견 좋네요. 역시 모모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뿐 아니라 대화 또한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이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칭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칭찬할 만한 말을 찾지 못하겠다면 누구보다 큰 박수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들이 눈송이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빈곤한 생각을 가진 채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기도해 줄 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말을 하루에 100명에게 1000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의 행복을 빌다 보면 가장 많이 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들죠. 그리고 이를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상냥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 부록
불편한 상황도 기회로 바꾸는 직장인 말투 백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생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뀐다.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잡담력을 키우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화수를 익히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어서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해서 대화 기술을 익히다 보면 어느 정도는 대화 실력이 늘겠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히토리 씨처럼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가볍게 풀어주는 일은 아직도 잘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 능력은 신께서 히토리 씨에게 주신 훌륭한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책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상을 전환해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춰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리액션에 신경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이야기에 맞춰서 사랑의 손길, 맞장구를 불어넣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대화할 때의 요령을 조금씩 깨우쳐가면 됩니다. 보통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규칙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남들과 자연스럽게 잡담을 잘 못하는 나는 틀렸어.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야근에 주말 근무에 공휴일 근무까지 매일 열심히 살아도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비결은 바로 운을 부르는 말투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도 운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그 운을 만드는 것은 한두 마디에 담긴 사소한 말습관이다. 현재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마인지는 상관없다. 이 책에 담긴 호감형 말투를 사용한다면 누구에게나 왠지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며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고 돈이 저절로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 책에 담긴 오늘 부르는 말투를 실천해보자. 이번에는 당신이 부자가 될 차례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투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운으로 성력을 내겠습니다.